역시 우리 일은 오바 액션을 하는 일이 아닐까. 얼마나 내가 프로모션을 잘하는가가 우리 비즈니스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우리 김광태 사장님께서 너무 많은 오바를 해주셔서 제가 뒤에 앉아서 굉장히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야, 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작심삼일 아십니까? 3일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요. 3일마다 오늘 주제가 뭐죠? 3일마다 주제가 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을만 하면 아마 강사분이 또 트레이스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트레이스 얘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3일 뒤에 트레이스가 시작이 되죠.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앞부분에 강의하셨던 분들의 모든 사장님들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정리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전. 자,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좀 변화되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 이곳에 내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내 몸을 좀 변화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틀림없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트루 헬스 챌린지에 반드시 여러분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루 헬스 시즌 이제 13이 돌아왔습니다. 자, 트루 헬스 마스터 챌린지라는 것은 과연 뭘까? 제가 빨간 글자로 2개 보이시나요? 진정한 헬스 라이프입니다. 진정한 내가 행복한 삶.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매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트루 헬스 챌린지를 통해서 과연 내가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또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돼요? 현실 점검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안 봐도 뻔하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꾸겨놓고 왔어요. 꾸겨 놓고 왔는데요. 집에 가서 딱 열면 헐벌레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헐 이렇게 저를 쳐다봅니다. 항상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좀 변화해보기 위해서 트루 헬스 시즌 또 13회 저 또 역시 도전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 내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살면서 이런 모습을 가질 거란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젊을 때는 한때는 라떼는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내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내가 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과연 이 모습이 정말 보기 싫어.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도대체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비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실 점검이니까요. 비만의 정의를 보면 일단 WHO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암보다 무슨 질병이다. 암보다 더 무섭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갑자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정말 암에 걸렸을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암보다 더 무서운 비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맞지요? 아무 생각을 안 가진다는 거죠. 자, 근데 비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비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뭐가요?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요? 지방의 문제죠. 내 몸에 지방이 정상치보다 좀 많이 나갈 때, 자, 정상치보다 많이 나갔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물론 보기가 앞부분에 나오죠. 민망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비만으로 해서 내 몸에 있는 지방으로 인하여 뭐가 생긴다는 거죠?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암보다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만이 오면 결국 암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정의를 내려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자, 그렇다면 비지방이 내 몸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걸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방이 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이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볼대구에 좀 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가지방 이식도 하잖아요. 어디에? 얼굴에, 볼때기에, 그죠? 나이 들면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해필이면 이놈의 지방이 어디 갖다 붙습니까? 배에 묻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몸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배에 되게 많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여기 앉아 보시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형태가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한국인보다 사실 미국인이 훨씬 더 비만율이 높아요. 지방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한국과 미국의 가장 다른 차이점은 미국은 내장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세요? 네, 내장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굴 뭐라고 합니까? 하체가 이렇게 왜 캥거루처럼 하체가 이렇게 크죠? 근데 한국 사람은 거미형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거미가 어떻게 생겼어요?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하죠. 네. 이런 형태의 비만. 그래서 미국 사람보다 서양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내 현실 점검을 할 때 뭘 재보셔야 돼요? 인바디를 반드시 재보잖아요. 체지방을 재봐서 이 체지방이 어느 정도에 분포되어 있느냐, 또 중요한 게 어느 부위에 좀 많이 있느냐. 그래서 꼭 보는 게 뭡니까? 내장 지방의 면적을 보시죠. 몇 % 정도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미국 사람보다 비만율은 작지만 지방률은 작지만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 사람은 타 인종보다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뱃속에 내장의 지방이 많이 생겼을 때는 뭐가 많이 온다? 바로 암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담석증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가장 먼저 치매 같은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내 몸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뱃살 얘기하죠. 아우, 나 나이살 원래 뭐 인격이야. 예전에 남자분들이 뱃살이 없으면 보기가 싫어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 뱃살 나이살은요, 살이 아니고 뭐라고? 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부에 내장에 특히 지방이 많으면 복부 비만이 오게 되면 가장 문제가 당뇨병의 발생률이 몇 배? 15배입니다. 15배. 일반적인 사람보다 내가 내장 면적이 넓으면 한 15배, 심혈관계 질환은 5배, 암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많으면 뭐 간암뿐만 아니라 관절염,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배가 나오면 허리가 아프죠. 네, 대부분 허리 아픈 사람들 물어보면 내장에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굉장히 많이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뱃살은 아까 얘기했던 병이라고 했는데 뭐까지 온다? 치매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50대 이 중년 비만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하게 나 뱃살이 좀 많아. 뭐 괜찮아. 이건 당연하지 뭐. 나이살인데 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결국은 치매까지 오게 되고요. 더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은 우리가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염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뱃살은 바로 염증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증, 내장 지방이 결국 계속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근데 특히 이런 것들이 생기면 가장 문제가 혈관 쪽으로 유류화돼서 녹아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배가 나오면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관 질환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신경을 쓰시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만인 분들을 인바디 체크하잖아요. 인바디 체크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이제 내장 지방의 그람수, 그 다음에 비율,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의 표면적을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알았어. 나 현실 점검. 이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러면 나 이렇게 뱃살이 늘어났을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그죠? 또, 나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또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굶어도 보고 해보는데 항상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비만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까지 여러 많은 리더분들이 많은 강사분들이 강의한 걸 제가 쭉 정리를 하고 솔루션을 여러분께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찔까? 원인 늘 공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야 돼. 첫 번째, 독소죠.
여러분들이 아마 클린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뱃살이 늘어날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장 지방입니다. 나 이렇게 뱃살이 왜 늘어날까라고 봤더니 이건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에요. 독소가 원인이었다. 독소가 왜 원인일까? 자, 이 부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 인체는 이 그림처럼 뭐 할까요? 해독하죠. 해독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내 몸의 독소를 어디다가 가두어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 내장 지방이 자꾸 사이즈가 커지는 이유는 이 내장 조직이 내 몸의 독소를 가둬 놓는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장 창고가 자꾸 커져요. 늘어나요. 그래서 뱃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물론 많이 먹으면 살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 뭐가 많아서? 독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첫 번째. 자, 그리고 독소가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앞부분에. 내장지방 조직이 늘어나면 이 내장지방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염증 물질들을 계속 분비한다고 했죠. 이거는 다 알아요, 사람들. 염증 물질이 분비되지. 근데 이 염증 물질의 가장 문제가 근육을 파괴시킵니다. 바로 내 몸에 있는 염증 물질이 계속해서 근육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근육이 줄기 시작하면 그 부위에 지방이 늘어나요. 대부분 사람, 독소가 뱃살을 누른다는 건 알아요. 그 다음 단계를 모르신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근육을 줄이기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시는 기초대사량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은 근육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여러분 아시는 근감소증이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뭐다? 독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독소들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건강한 몸, 건강한 근육을 만들고 기초대사량을 높인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독소를 좀 제거할까를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데, 독소를 좀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독소들을 계속해서 뭐 하라? 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라고 나옵니까? 솔루션은 굶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만들 때 내가 뱃살이 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줄이려고 해요.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굶지 말고 뭐 하라?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요.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도 없이 근육이 자꾸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중에 줄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드릴까? 체중을 줄이게 되면, 여러분이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가 빠진다? 1차적으로 우리가 체중을 줄이려고, 즉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우리가 비만은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이 안 빠져요. 뭐가 빠져요? 제일 먼저 수분이 빠져요. 두 번째 뭐가 빠져요? 근육이 빠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방이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자꾸 저울에 올라가게 되면 수분과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근육이 빠지면 다시 염증이 엄청나게 심화돼요. 염증이 심화되면 다시 근육을 줄여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굶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굶지 마세요. 굶지 마시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안내해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안 굶고도 빠집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절대 굶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독소 정화, 독소 아니면 근육이 준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내 몸에 염증이 심해지면, 독소가 많으면 염증, 이게 다시 결국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데, 살이 찌는 체질과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기초대사량입니다. 여러분 기초대사량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똑같은 몸무게를 가진 분이 계셔요. 이 똑같은 몸무게입니다. 똑같은 몸무게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기초대사량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초대사량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은 생명 반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모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활동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재실 때 여러분들이 식단 체크, 이제 약간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여자하고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먼저, 우리 클린 하시면 여자가 효과가 좋아요? 남자가 효과가 좋아요? 남자. 왜 그럴까요? 물론 호르몬의 문제지만 기초대사량의 문제입니다. 남자들의 기초대사량은 평균 1200에서 1500, 많게는 1700칼로리 정도 나가요. 근데 여자들의 기초대사량은 1000에서 한 1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양의 우리가 트레스 제품을 먹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칼로리를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도 1500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1200밖에 소모 안 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는 훨씬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대사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그 사람의 식단 관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인바디를 딱 재시고 그 사람의 기초대사량이 딱 나와요. 그 기초대사량보다 작게 칼로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작게 먹으면 근육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인바디를 재셔서 제가 이제 그 상담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상담에서 딱 보면 여성분들이 가장 살찌는 사람 보면 기초대사량이 1000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1100, 뭐 1200 이러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한 끼 식사를 500칼로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500칼로리를 넘어가지 말라. 500칼로리를 3번을 먹었어. 그럼 1500이죠. 근데 기초대사량이 1000이야. 살찌겠으면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이 사람. 와, 내가 그렇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빠져? 안 빠집니다. 기초대사량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에 따라 그 사람의 식단을 여러분이 칼로리 계산을 사실은 가볍게 해주시는 게 효과를 높이려면.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다? 기초대사량이에요. 인바디 재실 때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한 끼에 우리가 클린 식사가 몇 칼로리 정도인가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파티 때 해봤어요. 우리 제품을 그 플래닛 샴푸, 그죠? 우리 정교사님 아시는데 플래닛 샴푸에다가 오소린 4스푼 먹고 퓨어 한 포를 탔을 때 한 끼 몇 칼로리가 나오느냐 전부 계산해보고 그랬을 때 한 끼 정도 식사를 했을 때 몇 칼로리 정도 먹었을 때 다이어트가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면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야. 근데 클린식으로 예를 들면 1000칼로리를 먹었어. 그럼 200칼로리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소모가 되는데 제가 분명히 기초대사량 밑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육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활동량 딱 대충 계산하셔서 아, 요 칼로리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실 수는 사실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상담을 해주셔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그 카트를 넣어서 막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한번 여러분이 칼로리 계산하고 식단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품 계산하는 거, 우리 제품의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기초대사량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아까 원인은 아까 독소라 그랬습니다. 독소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는 뺄게요. 근데 대부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기초대사량을 많이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내 몸의 근육량이에요. 이 근육이 거의 대부분 기초대사량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운동을 해도 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들 막 걷고 이런 운동하죠. 근력 운동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떤 거? 웨이트 트레이닝. 예, 근력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하도 안 돼서 집에 선생님이 와요. 지금 운동 선생님이. 운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배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돌아가 보니까 제가 A사에 있었잖아요. 제가 A사 했을 때 A사에 BCC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몰라요? BCCP 프로그램, 이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가 전국의 리더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강사를 키우는 강의를 2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강사, 특히 이제 비만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그다음에 제가 반드시 했던 게 뭐냐, 운동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서 보니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저희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같이 하는 걸 뭔가 해야 되겠다. 물론 우정선 사장님이 잘 하시죠. 하지만 이제 홈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선생님이 오셔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자세를 배워서 소비자 관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트루헬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확장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운동도 어떤 운동? 근력 운동. 자, 두 번째는 잠입니다. 잠 안 자면 안 돼요. 예.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내 몸에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근육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수면이 부족되면 자꾸 살이 빠지는데 주로 어디가 빠져요?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을 잘 잘 것인가? 이거 호르몬 문제겠죠, 그죠? 그리고 장 문제겠죠. 장 케어하고 호르몬 케어하지 않으면 절대 기초대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양이죠. 예.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대사량 이건 뭐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는 거.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타민, 미네랄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기초대사가 왜 떨어졌느냐. 첫 번째는 근력운동. 너무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서 그래요. 근력운동 하시고 뭘 한다. 잠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한 영양을 좀 채워줘야만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기초대사량 높은 사람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 인바디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기초대사량 체크하셔서 어떻게 식단을 바꿔야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다 들으셨습니다. 자, 독소. 내가 기초대사량 때문에 그렇구나. 독소와 기초대사량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됐나요? 또 기초대사량하고 또 상관관계 있는 게 또 호르몬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비만과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으면 나이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호르몬을 감아보시면 여기 호르몬의 중요한 거 살찌는 호르몬이고 살 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안 찌는 호르몬이 있고 살 찌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 안 찌는 호르몬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핵심은 이 호르몬이 항상 이렇게 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렙틴이 줄어요. 렙틴이 많이 나오면 그렐린이 줄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밸런스가 깨지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공복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에 자꾸 뭘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식욕이 억제되기 때문에 뭘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되겠어요? 렙틴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렐린이 나올 때 언제 나오냐면 밤에 잠을 안 자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수면하고 관련됐다 했잖아요. 여러분 밤에 왜 늦어지면 뭐 어쩌고 싶습니까? 자꾸 치킨을 시키고 피자를 시키고 족발을 시키고 뭔가 먹고 싶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안 합니까? 그 앞에서 계속 저도 그러면 물까 말까 요때 뭐 나올 때일까요? 그렐린이 나올 때예요. 그때 탁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잠을 앉아 그러니까 열었다 이게 바로 그렐린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부터 먹어봐라. 물을 한 잔 먹어보는 거예요. 물을 마시자. 이게 가짜 배고픔일 수도 있으니까 물 한 잔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실 단백질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무튼 이런 호르몬 수면과 관련됐어요. 이 첫 번째 호르몬은 수면하고 관련돼 있고요. 두 번째 호르몬은 인슐린이 가장 살찌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가장 살찌는 호르몬이거든요. 인슐린을 자극하게 되면 살이 찌게 됐습니다. 인슐린을 언제 자극합니까? 여러분 단 음식,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자극하게 되죠. 그 다음 코티졸은 어떤 때? 이 코티졸 나오면 근육이 파괴돼서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배가 확 늘어나요. 그럼 이거 언제 나오냐?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찐다 안 찐다? 살찌면 아닌데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렇게 되던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급격한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때는 살이 빠지면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상황은 살이 찝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 때문에. 그 다음 아데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살이 안 찝니다. 이때 지방을 태우거든요. 그럼 요런 호르몬과 관련된 게 4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는 원인은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렐린 호르몬 관련된 뭐 때문에? 수면, 밤에 잠을 안 자서 그런 거죠.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인슐린과 관련된 거는 뭐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관련됐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지 이게 다 소비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네 번째, 운동은 하느냐 안 하느냐. 운동하면 당연히 아데포넥틴 엄청 나오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서 제대로 이런 호르몬들을 잘 나오게 하려면 바로 이런 수면과 음식과 스트레스를 관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뭐가 안 된다? 다이어트가 안 된다. 왜? 식습관 잘못 관리하시면 호르몬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살찌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독소, 기초대사량과 함께 호르몬이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호르몬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공복을 즐기세요. 공복을 즐기세요. 배고픔을 나 못 참아.
이거 있을 수 없어. 자꾸 넣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공복을 즐겨라. 자, 공복을 즐길 때 제가 얘기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장수 호르몬 막 타는 호르몬 막 지글지글 탑니다. 배가 고플 때 느껴야 됩니다. 와, 지방이 탄다, 지방이 탄다, 뱃살이 준다, 뱃살이 준다. 이렇게 아데포넥틴 나온다, 아데포넥틴 나온다. 발음 잘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호르몬의 균형이 맞아져요. 근데 내가 배고픔을 못 참는다 이러시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트랜스 마스터 챌린지 하시면 배고플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공복을 즐기십시오. 됐나요? 호르몬.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영양결핍입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영양결핍 환자라고 부릅니다. 아닌데요. 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았어. 계속 먹어. 계속 줘.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인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장 많이 필요한 에너지가 어디에? 뇌예요. 뇌. 여러분 지금 뇌 돌아갑니까? 많이 돌리세요. 기초대사량 늘어납니다. 여기 기초대사량이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기초대사량도 안 늘어. 계속 뇌를 돌리세요. 그럼 기초대사량 가만히 있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센터 참 그 뇌 말고 자, 그래서 인지랑 판단, 기억 계속 하시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해서 호르몬, 이 호르몬이 바로 우리 항상성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데 이 호르몬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분비해야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영양이 필요한 거고요. 또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생화학 반응.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효소 활동 때문에 그래요. 이 효소 활동이 안 되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영양이?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명 유지에서 필요한데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빠지는 게 아니고 안 먹으면 뇌에서 자꾸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파. 방금 먹었잖아. 아니야, 배고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안 들어왔어. 하고 계속 신호를 준다는 거는 계속 먹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보는 순간 얘가 뭐 하면 와! 먹었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태우는 거. 기초대사량. 우리 몸에서 태우는 이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이걸 먹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요. 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비만인 사람들은 영양이 뭐 됐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영양을 채워주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의지박약인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먹는 거 못 참아요. 식탐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식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양이 들어가면 식탐이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배고파요, 더 먹어요, 더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받는데요. 그 신호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의 안테나가 여러분 아시는 당사슬이 그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일보에서 이런 산모 이상이 결국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바로 이 뇌신경세포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까 배고파요, 배불러요, 더 먹어요, 그만 먹어요. 이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에는요, 식욕을 조절하는 뭐가 있다? 이 중추신경, 시상하부에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신체 곳곳에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똑같이 이 쥐가 있는데 어떤 쥐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날씬한 쥐고 어떤 살이 많이 쪘죠. 봤더니 얘는 이 선모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얘는 선모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의 당사슬의 길이가 길면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막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연구진이 선모가 짧아지니까 에너지 과잉 상태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칼로리원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죠? 감지를 못하니까 먹어 이런 얘기,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테나가 짧아진 사람들은 보통 비만이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뇌신경세포에 당사슬을 많이 달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슬이 많이 달리는 사람들은 살도 잘 안 쪄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다이어트는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안 됩니다. 5가지 기억하세요? 제가 정리 독소,
봐라, 그단세다. 20분도 안 됐는데 그단세, 독소. 이 독소로 인하여 근육이 줄어.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또 줄어. 예, 그럼 살이 찌죠? 그러면서 관련되어 있는 게 기초대사량을 줄이는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게 호르몬. 이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스토리 호르몬입니다. 예, 호르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제대로 이런 호르몬을 만들고 이런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계속 뭐 한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이해되셨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살 안 빠지는 걸 보니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이 미생물과 관련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즘 TV에 보시면 유산균 중에 그런 유산균 나오죠? 안 나옵니까? 예. 즉 살 안 찌는 유산균 이러면서 광고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유산균 하나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방금 봤더니 원인이 워낙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장내 이 비만균, 피레미쿠테스균이라는 게 균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균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럼 이 균이 많은 애들이 먹은 탄수화물 전부 지방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게 적은 사람들은 지방을 분해하는데요. 그러면서 렙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 렙틴 호르몬 아까 기억나세요? 배가 안 고프다라고 느끼는 이 렙틴 호르몬이 나와야 뭐가 안 먹어요. 근데 이 피레미쿠테스균, 장에 나쁜 균이 많으면 바로 렙틴이 억제됩니다. 그러니 어느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먹게 됩니다. 자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미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미생물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장을 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살이 안 찌려면 뭐 하라? 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살이 찌는 이유가 독소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독소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냐면 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장입니다. 이 장에서 일단 독소를 해결하고 나서 안 되는 걸 간이 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독소가 더 쌓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을 회복해서 제2의 간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독소를 해결하려서 살이 안 찌려고 하면 뭐를 살려야 된다? 장을 살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장에서는요, 뭐가 나온다 해서요? 이 호르몬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이 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결국 근육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이게 왠지 뭐라고 할까? 이게 계속 쳇바퀴 도시 돌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만성질환의 염증, 아까 얘기해서 원인은 뭐라? 염증. 이 염증이 근육을 줄이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염증의 시작이 바로 장입니다. 이 장을 염증의 통로를 차단을 시켜야 맞물리고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다이어트를 딱 시작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장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장 케어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3일 리셋도 하시고 아마 하실 거라고 보고 클린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장은 뭐하고 관련돼 있다? 신진대사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게 신진대사가 결국 기초대사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하고 비만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만의 원인 스트레스, 아까 얘기했어요. 호르몬 문제, 그다음에 염증 문제, 독소 문제, 기초대사량 문제, 스트레스 관리 모든 게 어디에 다 관련돼 있어요? 장과 다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을 케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만의 원인 방금 알았습니다. 아, 비만의 원인들이 가장 문제가 이 독소구나. 이 독소를 중화 배설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초대사량이 결국 내 관건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인바디 체크하셔서 기초대사량에 빨간 거 체크하시고 거기 맞는 식단 체크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 균형을 어떻게든 맞춰야 되겠구나. 호르몬 균형을 깨는 식습관이나 이런 영양소의 부족은 채워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장 케어를 하셔야 되겠구나. 일반적인 사람 이거 못해요.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면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충분한 영양.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이다. 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서 대사를 환경을 제공하면 결국 된다. 이 과정을 모든 거를 해결하는 것이 뭐다? True Health Master Challenge다 라고 여러분이 클로징을 하셔야 돼요. 원인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원인과 분석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해줘야 저는 더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그냥 이것만 먹으면 돼 라고 하면 저 안 먹어요. 물론 이것만 먹으면 돼 해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투테이크로 가셔야죠. 나만 보고 따라와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트루 헬스 마스터 챌린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트루 헬스는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거, 비만은 뭐 때문에 체성분 중에 뭐가 문제가 많아서 지방이 많고 근육이 작아서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려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똑같은 몸무게인데 이런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체성분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인바디 재셔서 체성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과 아까 얘기했던 체지방량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장 면적 꼭 체크하시고 기초대사량 체크하시고 요거 갖고 여러분 상담 잘 하시니까 하시고 자, 그러면 트루 헬스 마스터 챌린지 패키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한 구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완벽한 구성? 아까 얘기했던 비만의 원인, 이 비만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자, 마지막 3카트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루 헬스군인 건 아시죠? 예, 트루 헬스군이 몇 가지로 돼 있어요? 4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키워드만 가지세요. 막 여기서 일일이 제품의 성분 다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딱 키워드 이 한 카트만 여러분이 딱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루 헬스군은요, 이 4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 트루 플래시는 뭐냐? 제가 이렇게 놨어요. 완벽한 영양 식사. 아까 얘기했어요. 살이 가장 찌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한다? 배가 고프다. 식탐이 생깁니다. 계속 식탐이 생겨서 계속 뭔가를 먹습니다. 그래서 식탐을 없애야 돼요. 식탐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뭐다? 트루 플래닛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트루 플래닛을 드시면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체중 조절 식품이다. 그래서 완벽한 영양 식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배고픔을 없애준다. 자, 원인, 제가 솔루션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우리의 가장 문제는 뭐죠? 기초 대사량, 그리고 호르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과 호르몬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오소린입니다. 예, 오소린은 기초 대사량과 호르몬을 박살내는 가장 이걸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찌는 가장 큰 원인이 얘기 때문에 이 2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2가지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루 마스터 챌린지 도전자들을 보면 성공 요인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소린이라고 하거든요. 오소린 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초대사랑 관련된 부분이고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제품이? 단백질 보충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보충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 자, 일단 우리 원인 했습니다. 살찌는 가장 큰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럼 독소다. 독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퓨어를 가지고 독소를 해결합니다. 해독합니다. 어디서? 간에서. 그래서 간에서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양소가 필요한데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들 트루 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퓨어로 뭐 하라? 해독하라. 그래서 퓨어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체지방을 빼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무슨 물? 퓨어 물을 많이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퓨어를 타서 물을 마셔요. 그러면 해독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전략적으로 뭐만 빼야 돼요? 요 보살 빼면 안 돼요. 네? 요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만 쏙쏙 빼야 되죠. 쏙쏙 빼는 체지방만 빼는 바로 트루 쉐입. 예, 아름다운 몸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루 헬스군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유지할 때도 계속 뭘 하시면 돼요? 이걸로 꾸준히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아까 얘기했어요. 대사입니다. 대사. 아까 얘기했어요. 이 대사가 안 되면 기초 대사량 태우지를 못합니다. 지방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우는 영양소 너무 중요하고요. 이 태우는 영양소가 바로 뉴트리베루스랑 요번에 선물로 주는 카탈리스 이 2가지는 대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을 조금 설명해 놨는데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내가 하고 싶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체중 조절돼 있죠. 이 체중 조절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잘 안 먹는 사람이 살찝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카탈리스트가요. 비타민 B군 특히 태우는 영양소가 500% 하루 권장량이 500%에서 1000%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지방을 태우는
이 단백질을 태우는, 이 탄수화물을 태우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카탈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트루헬스는 뭐 주죠? 카탈리스트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로 여러분의 지방을 완벽하게 태워주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피도 만들어내고 건강한 모발. 다이어트를 할 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집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모발, 또 피도, 적혈구, 헤모글로빈도 만들어주고 또 뼈도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 B군, 비타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뭐죠? 우리는 뭘 원합니까? 단순하게 지방만 빼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자, 건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면역이죠. 그래서 이 면역군들이 있다는 거죠. 면역군. 자, 제가 얘기했어요. 다이어트 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식탐이에요. 그죠? 배가 고파요. 영양결핍과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몸에서 여기 있는 당사슬이 신호를 짧으면 뭐 한다? 신호를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세포가, 특히 뇌 선모가, 뇌 신경세포 선모가 잘 작동하셔서 정상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로 유트리, 여기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면역, 특히 비만인 사람의 면역이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끌어올리고 여러분 드셨던 영양소가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여러분들 강력한 항염 기능이죠. 예. 특히 비만인 사람들이 혈관계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얘가 들어가서 면역 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을 잡지 않으면 절대 비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I 프로 밸런스가 어디에 좋은 거를 다 아실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얼마 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유산균은 뭐가 좋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유산균 당연히 뭐 곳곳에 다 나옵니다. 자, 유산균은 1세대 유산균, 2세대 유산균, 3세대 유산균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소비자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 쉬워요. 1세대 유산균은 뭐만? 프로바이오틱스만. 2세대 유산균은 프리와 프로가 같이 있는 것. 3세대 유산균은 바로 대사산물이 같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유산균 있을 때 진정한 기능을 합니다. 바로 얘가 그 역할을 합니다. 라고 안에 성분 간단하게 설명했더니 오, 괜찮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요. 마지막에 바로 강력한 항산화. 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되거든요. 건강한 몸에 맞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자, 운동하시면 뭐 생겨요? 산소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또 근육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뭐와 함께? 이렇게 다양한 야채, 과일의 색소들을 함께 드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는 키워드만 설명하시면 되고요. 연결할 때는 뭐하고 연결해야 돼요? 원인을 해결한다. 원인과 솔루션을 함께 하셔야 오케이 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요일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자. 예, 얘기하셔야 되죠? 예. 8일 날 프로그램이 나오죠. 트루헬스. 자, 판매가 됩니다. 여기 방금 얘기했던 무료 정정, 이 카탈리스트가 이번에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카탈리스트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8일 날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을 참석하셔서 지금부터 앞부분의 첫 시간에 우리 누가요? 김광태 사장님께서 열심히 이걸로 뭐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까? 보상 알려드렸죠? 그 보상대로 이 패키지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팅을 할 때, 홈파티를 할 때 며칠 전에 이 비만과 관련 기초대사량 공부를 좀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하는 거 우선이고 내가 적어도 몇 명의 트루헬스를 함께 할 사람들 찾아보자. 그래서 리스트도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가지고도 설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마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 우국장님께서 또 TLP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제 정말 놀라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TLP에 대해서 너무 어제 감격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계속해서 새로운 명단을 작성하면서 우리 김영현 사장님이 예전에 이제 A사에 스폰서님을 찾아갔어요. 스폰서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엄청난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너무나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만두셔서 몇 번을 저희들이 예전에 등록을 한 4번을 했을 거예요. 등록하고 사라지고 등록하고 사라지고 등록하고 사라지고 등록은 해. 근데 안 해.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갔을 때 저희들이 대단한 각오를 하고 갔죠. 왜? TLP라는 도구는 있었지만 이 TLP를 가지고 이 사람을 크로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전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딱 저희들 노트북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노트북 딱 하나 들고 이분이 정관으로 또 이사를 가셔서 정관으로 갔습니다. 딱 가서 갔더니 이제 반바지 입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12년 만에 만났거든요. 12년에 만나서 간단하게 한 5분밖에 안 하고 5분 정도 인사를 딱 하고 바로 TLP를 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열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온 거야. 같이 하자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미 여기 또 이제 이미 안 하겠다고 이미 딱 작정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TLP를 꺼내고 제가 뭘 했을까요? TLP 1을 했어요. 예, 인생 그래프 아시냐면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고 갔고요. 3가지를 골라라 했더니 1.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노후 생활,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뭘 했냐면 그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얼마면 될까요? 또 이렇게 물었어. 막 웃으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 얘기해 보세요 사장님. 한 500 이상 나오면 좋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지금도 충분하대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 자산, 그래서 제가 물었겠죠.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시간과 돈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나 이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얘기하더라. 없답니다. 없다네. 그러면서 제가 또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했어요? 예, TLP 머니 설명하고 그다음 뭐 했을 것 같아요? MBA 위협 시스템 그래서 MBA를 초대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체크리스트를 했거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거 뭐냐고. 이 도구 도대체 뭐냐. 이거 맨하탄 회사에서 만든 거냐. 아닌데요. 그룹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그룹에서 이런 걸 만드냐. 아니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하겠네. 그러더니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얼마 전에 누가 자기한테 왔었대요. 우리 파트너가 예전에 같이 아메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왔는데 TLP에 T자도 안 꺼내더래. TLP T자 꺼냈으면 등록했었대. 어째 왜 그분은 이걸 안 꺼내서 얘기를 안 하셨는가요? 안부만 하고 가더래.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오 마이 갓. 그래서 본인이 이거만 있으면 모든 비즈니스 너무 쉬울 것 같아. 자기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TLP가 궁금하대요. TLP가 궁금해. 당장 이거 자기 볼 수 있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등록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등록. 나 회원 등록부터 먼저 좀 해달라. 내가 하자고 안 했어요. 회원 등록부터 조금 해달라. 왜냐면 회원 등록이 돼야 TLP를 볼 수 있다고 했더니 등록부터 먼저 해달라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이거 뭐 개인적 어디다 등록 이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비즈니스는 저로부터 하는 거니까요. 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폰서님 원하는 곳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디든지 상관없대요. 왜? 본인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메모, 주소가 어딥니까? 센터가 어딥니까? 막 메모하시고 언제부터 합니까? 막.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양복 입어야 됩니까? 이래서 아니요, 반바지만 입지 말고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박사님, 우리 김태수 박사님 프로모션 하고 그렇게 했더니 당장 오늘 TLP 좀 자기 볼 수 있게끔, 서치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 글리코 SP 간단하게 제가 10분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SD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와, 뭐 MIT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해 왔는지 제가 특허분쟁 얘기했더니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TLP 들어가면 엠브로토스 이야기 다 있습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엠브로토스 이야기는 보내드렸어요. 너무 많이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 12년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12년을 거부했던 사람이 뭘로 크로징이 됐다? TLP로. 저도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열매 여기 다 있고 저거 열매 여기 다 있고 뭐 말할 때 다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이분이 계속 보시더라고요. 이 TLP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 TLP도 여러분들 혹시나 마스 챌린지도 어떻게 제품을 설명할까요? 만약에 자료만 있으면 카트 뭐만 있으면 됩니까? 원인 딱딱 보여주고 뭐만. 제품, 세 카트 딱 보여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례, 딱 뭐 있어요? 거기. 클린 사례, 딱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크로징이 나는 다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노트북.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탭을 사용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오늘부터 명단 쓰셔서 마스 챌린지 도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하셔서 건강한 몸매, 아름다운 몸매, 그리고 건강한 삶, 재정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멋진 우리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